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아이오와 카커스의 결과는 한마디로 서프라이즈, 놀랍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예선 힐러리 클린턴 49.9% 득표, 버니 샌더스 49.6% 득표입니다. 문자 그대로 타이스코어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예선 텔 크루즈가 28%, 도널드 트럼프가 24%, 마르코 루비오가 23%입니다. 수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얼핏 보면 비슷한 결과 같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많이 다른 결과입니다. 이 아이오와 예선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 예선전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점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거의 대부분의 사전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과 그리고 트럼프가 약간의 차이지만은 선두를 할 것이다. 그런 이제 결과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클린턴, 샌더스 동점이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2위로 밀려났습니다. 또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마르코 루비오가 3위로 등극을 했다. 그겁니다. 그의 3위는 2위인 트럼프보다 불과 1% 차이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타이스코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클린턴의 이런 대관식이 일단 중지가 됐다. 그리고 경선으로 변하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작년 여름에 예선전이 시작할 당시에 클린턴이 샌더스보다 약 40%나 지지도 조사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동안에 이렇게 크게 추격을 당한 결과를 냈습니다. 또 한 가지 2월 9일에 벌어지는 뉴햄프셔 이 예선에서는 샌더스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예선전은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싸움은 최소한도 여름까지 계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대관식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현재 전국 지지도에서는 클린턴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만 장기전이 만일 계속이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화당의 1등, 2등, 3등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텔 크루즈의 승리입니다. 극우 또 개혁적인 제안이 먹혔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위 트럼프 그의 그 선두 질주가 6개월 이상 계속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를 처음으로 까보니까 선두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에게 열광하던 지지자들의 박수가 얼마나 실제적이냐 그런 의문이 당장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3위를 했지만은 우선 2위와 3위의 차이가 겨우 1%입니다. 실제로 2위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1등을 한 크루즈나 2등을 한 트럼프나 모두 공화당의 기성그룹들 또 공화당의 지도부에서는 마땅치 않게 여기는 인물들입니다. 이 공화당이라는 막강한 정치 조직의 기득권자들 그리고 기성그룹의 지지를 마르코 루비오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위가 그냥 3위가 아니다. 더 큰 가능성을 보유한 3위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이오와 예선에서 1등을 했다고 당 대표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2008년도에 마이크 하커비가 승자가 됐었고 2012년도에 릭 샘토럼이 승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반짝 승자 노릇을 한 이후에 신속하게 추락을 했던 그런 과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가 미국의 평균 지지주가 아니죠. 인종적으로 백인이 92%나 되고 또 종교적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매우 큰 주입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예선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길고 긴 예선전의 전망을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역시 첫 번째 주라는 그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종합을 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가장 확실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오와 예선 후에 길고도 긴 그리고 매우 변덕스러운 예선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확실하다는 것이죠. 뉴햄프셔에서 버니 샌더스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의 전국의 지명도에서는 무명이나 다름없던 74살 난 백발의 노인 아이오와에서 막강한 클린턴에게 비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인 뉴햄프셔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러면 괜찮은 점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면은 그의 승세가 계속될 것인가? 여기는 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흑인표, 히스패닉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경우에 테드 크루즈가 1위를 했는데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가 크게 우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2위 같은 3위를 한 루비오가 기득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더 크게 부상할 그런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선은 장기전이 될 것이고 매우 변덕스러운 예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는 거의가 일치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예선의 표심을 조사해 보니까 분노, 불만, 좌절 이것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런 분노, 불만이 서로 성격상으로는 크게 다르고 이유도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 화가 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다.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중산층들의 고민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월스트리트, 대기업에 대한 불만이 몹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화당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한 것에 대한 불만, 오바마 케어 같은 것, 그리고 자유를 잠식당하고 있다는 불만,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화당에 이번에 투표한 사람들의 조사를 보니까 모두 40%가 나는 매우 화가 났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투표인들의 화를 진정시키는데 주력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동적인, 개혁적인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인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매우 고심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화당 선두그룹의 크루즈가 45살, 루비오가 44살입니다. 모두 큐반 이민자들의 아들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세죠. 40대 기수들인데 젊은 일선 상원의원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라티노 투표인 그룹이 매우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전망입니다. 라티노의 표는 전체의 17%나 됩니다. 어제 이 예선의 승자 패자를 또 평가를 했습니다. 승자, 공화당 민주당 선두 경쟁자들이 모두 승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빠졌습니다. 크루즈 어제 1위를 했고 이제 앞으로 남부주 또 보수 개혁주의 성향에 의해서 희망을 걸고 있고, 루비오는 2위 같은 3위를 했다. 신속하게 부상을 했다. 공화당 기득권층의 지지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클린턴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개 주에서 모두 지면은 클린턴으로서는 큰 낭패죠. 그러나 뉴햄프셔 이후에는 지지층이 든든한 후속타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샌더스 어제 일단 선전을 했습니다. 뉴햄프셔에서는 아마 승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다. 그래서 이 네 명이 모두 승자로 꼽혔습니다. 패자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여론조사 시에 나타났던 숫자들, 또 유세장 군중들의 그 열기, 이게 허수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프 부시 어제 득점이 2.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조직이라든가 돈줄에서 모두 크게 실망을 하고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자 도널드 트럼프의 어제 패배 시인 연설이었습니다. 단 2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나마
예측 불허의 트럼프가 복수를 논한다든가 분노를 표출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헬라이트 뉴스입니다. 아이오와 카커스 결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가 승리했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타이를 이루었습니다. 득표율 공화당 크루즈 28%, 트럼프 24%, 루비오 23%, 민주당 클린턴 49.9%, 샌더스 49.6%입니다. 어제 아이오와 예선 결과에 따라서 이번 예선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표인들의 표심 속에는 워싱턴에 대한 분노와 좌절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중무기들을 유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푸틴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크레인 침공 등을 저지른 푸틴의 의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 아이시스 작전 사령관이 아이시스에 대한 카펫 바밍, 무차별 폭격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신 맥팔렌 장군은 테러리스트와 민간인들을 함께 죽이는 것은 우리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흑인 여학생들이 버스에서 백인 학생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뉴욕 유니버시티 학생들 버스에서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3명의 흑인 여학생이 피해자입니다. 경찰은 29명의 비디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경찰견 유닛의 경찰이 파트너 개와 은퇴 후에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경찰견은 주정부 자산, 따라서 은퇴 경찰이 경매를 요청해서 $50,000를 모금했습니다. 파트너 소유권은 경찰로부터 이 은퇴 경찰관에게 넘겨졌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교사 노조가 시청의 계약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시청 측은 레이오프를 안 하겠다는 점과 소폭 임금 인상을 제안했었습니다. 노조와 시청의 협상 1년 동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5일 일리노이 주선거 스테이트 어터니 선거에서 현직인 아니타 알버레즈의 지지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라코인 맥다널드 피살 사건 처리로 퇴임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도전자들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로라시의 시의원이 절도죄로 체포됐습니다. 레인 존슨 시의원, 16지구 시의원입니다. 그녀는 마이어 스토어에 들어가서 $55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지난 2013년 8월에도 체포됐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눈 또는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수요일 흐리고 눈 또는 비, 오늘 최고 44도, 내일은 39도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목요일이 최고 34, 금요일 36, 토요일 41도입니다.